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주 말과 로고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는 입 혹은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면 이제 로고스 이야기도 나올 텐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로고스, 논리적인 말, 로직이라 그러죠. 논리적인 말과 에토스, 두 번째는 이제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여기서 유래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에틱스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되죠. 에틱스라는 말이 윤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윤리라는 말은 이 에토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에토스라는 말은 뭐를 말하냐면은 품성을 말합니다. 품성. 저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이나 인격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논리적이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품성이나 인격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파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파토스라는 말은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테이아, 파토스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레테 이야기를 할 때 레테에다가 A를 붙이면 알레, 그 다음에 테이아, 명사형을 붙이지요. 알레테이아가 그리스인의 진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망각하지 않는 비망각이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파토스라는 말을 부정어로 만들면, 열정이라는 말을 부정어로 만들면 아파테이아. 아파테이아는 뭘까? 김태희 탤런트를 때리면 김태희 탤런트가 아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파테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열정이 없는 상태, 평정심이겠지, 그죠? 부동심, 그렇게 아타락시아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내 안에 열정이 없이 평정한 상태를 이제 이 행복을 닦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스토아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의 최고 단계가 아파테이아겠죠. 자,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가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강의가 개강이 한 2주 늦춰지고 면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강의로 전환한 지 이제 한 3주째가 됩니다. 좀 더 길어져서 한 5주 정도 이렇게 면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강의로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BC와 AD가 재편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BC는 원래 그 서기를 말하죠. 기원전, 기원 후. Before Christ, Anno Domini. Before Christ는 영어고 Anno Domini는 라틴어입니다. Anno Domini. 도미니는 주인님이니까 예수 이후,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자, 그걸로 기원전, 기원 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Before Corona, 코로나 이전과 그 다음에 After Disease, 그러니까 질병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을 겪었던 그 문명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이나 초중고 방학 개학이 늦어진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재편되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서 세련되게 파워포인트 띄우고, 또 이렇게 교수가 얼굴이 화면에 구석에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만드는 분들도 있지만, 저 역시 이렇게 잘 만들지는 못해요.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고3 수험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세련된 동영상 강의들을 듣고 이제 대입 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 동영상 강의의 질보다 떨어지는 것을 보고 대학이라는 것에 이제 자괴감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대학의 시작을 이야기했잖아요. 대학이라는 것은 우니베르시타스라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조합 공동체란 말이에요. 모여서 함께 아르테스 리베랄레스 인문 교양을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대학의 본질입니다. 비판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대학의 본질인데 지금 대학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잖아, 그죠? 취업을 위한 문으로 관문으로 전락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마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이러한 온라인 강의가 이제 뭐 퍼져서 대학 자체가 이제 지식 전달을 위한 그러한 뭐 방송 강의로 바뀌든지 아니면 정말 본질적으로 도제식 대학 강의로 바뀌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가독인데 지금 저의 말이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에토스와 파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볼 수 없으니까 온라인 강의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에서야 그 에토스와 파토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로고스만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따라오는 친구들은 나중에 제가 시험 문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이 끝나고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날 바로 중간고사 겸 이렇게 중간고사 성격의 시험을 칠 겁니다. 이제까지 강의했던 그 내용들을 시험을 칠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못 치겠죠. 그래서 강의를 여러분 꼭 듣고 언제 제가 문제를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면 말과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죠. 우리 인간 주변의 환경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철학과 윤리적인 생각들을 해보자. 이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인데 먼저 말의 복수라는 단원을 먼저 시작을 해봅시다. 양치는 소년이라고 여러분 잘 알죠. 우와 양치는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온다는 거짓말을 즐기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우화가 있죠. 비극적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거짓말을 하면 벌 받는다.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양치는 소년의 이야기가 흔히 인용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양치는 소년의 우화를 통해서 말이 복수를 자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로 이제 말이 언어가 이 양치는 소년에게 복수를 했죠. 첫 번째는 뭐냐? 말이 현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처음 두 번은 거짓말이었지만 세 번째는 정말 늑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거짓말을 통해서 늑대가 정말 왔죠. 즉 말이 현실을 창조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말이 현실을 창조해서 말이 복수를 해서 양치기 소년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 속에서 말이 죄송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말이 스스로 무력해져 버리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말이 스스로 무력해져 버렸다. 이게 두 번째 말의 복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정말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왔다, 늑대가 왔다, 늑대가 왔다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말이 현실을 창조해서 늑대가 왔죠. 그런데 늑대가 온 이 현실에서 늑대가 왔다는 그 말이 스스로 무기력해서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말이 현실 안에서 스스로 무력해져 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말이 현실을 창조하고 그 현실 속에서 말 스스로가 무력해져 버리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말의 복수가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비극이 동화 속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인간이 살았던 모든 세상에서 조금씩은 다 이 양치는 소년의 운명에 몰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한자를 보면, 여러분 한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록위마라고 읽습니다. 언제적 이야기느냐? 진시 황제라고 여러분들 알죠. 만리장성을 쌓았고 불로초, 그리고 많은 책들을 분서경유라고 그러는데 책들을 불태웠던 그런 중국 최초의 왕입니다. 오늘날 그 중국을 차이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이라는 말이 서양에 이제 알려지고, 그 진을 읽을 때 진이죠. 근데 왜 차이나로 보느냐? 여기에 그 A를 붙였어요. 차이나 A. 여기도 보니까 뭡니까? 아파테이아. 그 다음에 알레테이야. 제일 끝에 A로 끝나는 건 뭐냐면 그리스에서 여성 명사들은 그리스에서 A로 끝납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차이나가 된 거예요. 영어는 I 발음을 A로 읽을 때가 많죠. 나이키 할 때 니케가 아니고 나이키라고 읽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고려라고 우리는 고려 시대 때 이제 뭐 알려졌잖아요, 그죠? 고려. 근데 이게 나라 이름은 여성 명사니까 앞에다 뒤에다 A를 붙여요. 그래서 코리아가 된 겁니다. 고려가 이 여성 명사, 나라 이름은 여성 명사니까 뒤에 반드시 A를 붙여야 돼. 그래서 코리아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뭐 이 참조를 하시고, 이러한 진나라 당시에 진시황제를 섬겼던 환관 조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름 한번 잘 기억합시다. 조고가 진시황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황제 유서를 조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태자 부소를 죽여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은 아직 어리고 어리석은 호해라는 이 동생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부소는 뭐 지금 똑똑하고 이제 그런 친구였는데 이 조고가 황제의 유서를 위조해 가지고 부소를 죽여버리고 바보 같은 호해를 황제로 삼은 거예요. 자, 그다음 이 조고는 호해를 온갖 환락 속에 빠뜨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한 다음 교묘한 술책으로 승상, 이사라는 승상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승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승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요즘 그 뭐 N방 텔레그램에 N방, 그 다음에 뭐 가까시나 또 뭡니까 뭐 박사방 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호해를 그런 이제 음란물로 이렇게 막 정신 못 차리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승상을 죽이고 조고가 승상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냐? 어느 날 조고가 입을 다물고 있는 중신들 가운데서 자기 편을 들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술책을 씁니다. 어떤 술책을 썼느냐? 사슴 한 마리를, 여기 사슴입니다. 록이니까 녹용할 때 그 녹이죠. 사슴 한 마리를 가리킵니다. 가를 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슴 한 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어전에다 끌어놓고 황제에게 말을 합니다. 폐하!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그 호해가 바보 같아도 사슴을 보고 사슴이라 하겠죠. 승상은 농담도 심하시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니 무슨 소리요? 사슴을 가리켜 위마, 말이라 하니 무슨 소리요? 거기서 지록 위마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조고가 완강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것은 말이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어린 이 호의 황제가 중신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대신들도 보기에 저게 뭐 같소? 말 같소? 사슴 같소? 그러자 대부분 조고가 들어와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입니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조고가 이 대신들을 이렇게 뭐 해코지 할까봐 겁나서 다 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아닙니다. 저것은 사슴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고의 손에 의해서 다 숙청당하게 되는 거죠. 지록이마 말 한마디를 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만큼 눈도 중요하지만 말도 중요해요. 우리 속담에도 천냥빛,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친구 사이에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 한마디로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조고와 같은 환관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나중에 진시 황제 죽은 다음에 또 이제 호해가 황제가 된 다음에 진나라도 이제 무너지죠. 그때 일어났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방과 항우죠. 유방의 한나라와 그 다음에 항우의 초나라. 여러분 뭐 장기를 뜨시는지 모르겠는데 장기에 보면은 빨간 글자로 한나라라고 되어 있고 초록색 글자로 초나라 되어 있잖아요. 한나라하고 초나라 싸우는 그 게임이 장기입니다. 근데 항우와 유방이 이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진나라를 이제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유방이 이겨서 한나라를 세웁니다. 항우는 계속해서 힘이 또 세고 뭐 유방하고 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한 방, 숨겨두었던 한 방으로 유방이 항우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승리한 자가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한 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유방의 군대가 그 서울인 함양으로 밀고 올라오는 가운데 조고는 어떻게 하냐면 호해를 죽여버리고 부소의 아들 자영이 있습니다. 이 자영을 3대 진나라의 황제로 옹립합니다. 그러나 자영이 등극하지만 똑똑해요. 오히려 이 조고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조고의 운명이 끝나고 진나라의 운명도 유방이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죠.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유언장을 유죄해 가지고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 한마디를 통해서 신하들을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과 같이 거짓된 현실을 창조한 거짓말은 지속되지 못해요. 거짓말로 현실을 창조한 것은 지속되지 못해서 그 말하는 주체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징벌의 칼날로 변하여 자기 자신을 말을 발화한 그 인간을 엄벌하게 됩니다. 논리적이고 감성적인 말에 의한 냉철하고 비판적인 이성 그리고 공감과 배려의 감성이 상실되고 난폭한 감정과 편견의 말들이 휘몰아쳤던 그 세상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말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가짜 뉴스도 많고 여러분 뭐 유튜브나 보면은 거짓말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할 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뉴스를 종합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팩트를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 거짓말에 한번 빠져들면은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말은 어떻게 우리를 말하는 발화자를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